안녕하세요.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오늘은 수의학 각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는 베터뷰 코너입니다. 저는 오늘 수원의 한 병원에 나와 있는데요. 무려 국내 최초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병원인 오아시스 동물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 정혜련 원장님, 대표 원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병원 제가 방금 구경하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저도 어쨌든 외과 전공을 했다 보니까 너무 부럽고 너무 시설이 너무 좋은데 원장님 소개 한번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일단 정혜련 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아시스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정형외과 파트를 이제 맡고 있는 수의사 정혜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양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박사학위까지 다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형외과 쪽으로 전공을 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소프트 티슈와 하드 티슈가 있다면 이제 하드 티슈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정형외과 쪽을 이제 좀 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시지만 제가 지금 양력을 쭉 보여드릴 건데 엄청나게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난 아닙니다. 네. 저는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병원인데 이렇게 와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아시스 동물병원 소개 한 번만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다른 병원들도 이제 다들 비슷하실 텐데 그냥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냥 이제 동물을 이제 사랑하는 수의사로서 병원을 개원을 하는 게 수의사들의 이제 또 먼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은 좀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이런 분과된 것만 진료를 보겠다라는 사람은 없었던 시절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인턴 때 있었던 한 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또 조금은 또 이렇게 책과 좀 괴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사실 인턴을 마치고 이제 석사, 박사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좀 이쪽 분야를 더 심화 있게, 심도 있게 환자들을 더 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정형외과 질환과 신경외과 질환을 주로 이제 보고 있는 병원입니다. 네. 네. 아니 병원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요. 네네. 벌써 이미 9년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내년 봄 되면 이제 한 9년 정도 개원한 지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얼마 안 된 병원처럼 너무 시설도 깨끗하고 너무 잘 되어 있고 저도 이제 외국에 수련으로 짧게나마 가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차용해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시설이 좀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원한 환자들도 봤을 때 어떤 뇌수술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고난도 수술을 한 환자들이 좀 입원을 해 있었는데요. 오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아시스 동물병원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으로 이렇게 전문병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궁금해요. 이런 전문병원에서 가장 많이 오는 어떤 수술 환자들, 어떤 환자들이 좀 있을까요? 계절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다양하죠. 다양하긴 한데 일반 병원처럼 이제 슬개골 탈구도 많이 있고요. 그동안 그래도 수술 건수로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이제 관절경 보면서 십자인대 질환, 수술도 십자인대 교정 수술 같은 거를 제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골절 수술도 이제 다양하게 오는 편이고 이제 골절도 이제 선생님들이 좀 하시고 어려운 경우는 또 보내시기도 하고 또 원치 않은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는 또 그거 제가 다시 이제 복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공관절 수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각변형이라고 하죠.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질환인지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걷기 힘들게 됐을 때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면역계 질환 환자들과 골암, 뼈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 환자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십자인대 제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오아시스에서는 관절경을 이용한 또 진단과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진단과 치료가 좀 이루어지는지요? 네. 십자인대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뭐 MRI도 사람을 촬영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물에선 너무 체구가 작고 뭐 이런 작은 애들은 십자인대 부분 파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 이제 관절 내시경 보고 진단을 정확히 한 다음에 이제 TPA로 수술이나 이제 이런 수술을 하게 되죠.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거의 모든 십자인대 파열 환자에서 네. 관절경을 하시는 걸까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보호자와의 서로 수술 전에 상의를 통해서 합니다. 저는 이제 조언을 드릴 뿐이고, 그렇죠. 만약에 관절 내시경을 보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또 단점이 있는지도 말씀드려요. 네, 예를 들자면 내시경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관절 안을 충분히 저희가 씻어낸다고 하죠. 라바지라고 하는데 씻어내면서 염증 물질들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반월상 연골, 반월판이라든지 뭐 인대라든지 연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은 채 무작정 십자인대 수술만 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엔 그렇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도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이제 남아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수술 전에 반월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님들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수술 후에 재활을 얼마만큼 해야 되고 재활이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관절경을 이용해서 정확히 관절 내 구조를 평가하는 게 저는 굉장히 선택적이지 않고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아, 필수적으로. 네. 간단하게 이제 십자인대 파열의 발생 원인 한번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하고는 또 좀 다르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사실 정확한 십자인대 파열의 원인은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잘 모른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긴 하나 그래도 사람보다는 외상에 의한 파열이 좀 적은 편이고 디제너러티브하다, 퇴행성으로 온다라는 얘기도 많이도 하고요. 그러면은 퇴행성으로 온다라는 거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퇴행성으로 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리트리버들을 보면 저희가 제일 많이 수술했던 나이가 한두 살 정도 액티브한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물에서 특히 강아지에서는 브리드, 품종 소인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또 하나 추가한다면은 불안정성, 인스터빌러티. 불안정성은 뭐 뼈가 예쁘게 생긴 경우도 있지만 고관절에 이상이 있다던가 또는 다리가 고관절 말고 대퇴부 다리가 뭐 약간은 좀 휘었다던가 이런 경우라면 밑에 이제 경골과의 어떤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십자인대가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불안정성을 증가하는 행동, 특히 뭐 갑자기 방향 돌리기, 끼익 서기, 막 정말 높은 경사로 내려가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이러다 보면은 조금씩 끊어진 것들이 이제 불안정성이 더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같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보호자분들께서 집에서 네. 우리 아이가 뭔가 파열이 됐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좀 관찰할 수 있는 맞아요. 뭐 쩔뚝거림 네. 말고 또 있을까요? 그럼요. 교과서나 뭐 이런 데 보면은 특징적인 자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바깥쪽으로 좀 벌린다던가 뒷다리를 그러고 앉는다던가 아니면 밖에서 뛰어놀 땐 괜찮은데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페인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걸으면 또 괜찮아져요.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바깥쪽으로 좀 벌리고 앉는 패턴을 보이시거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조금 이상한 사인이 보이면은 이제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서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뭐 부분 파열 또는 네. 완전 파열 이렇게 두 가지, 부분 단열, 완전 단열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 파열 또는 완전 파열일 때 모든 치료 방법이 이제 수술일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이 좀 있을지요? 인대가 뭐 이렇게 걸어봤을 때 늘어나 있지도 않고 약간의 손상만 입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는 또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인대가 가지고 있는 장력이 너무 좋고 뭐 어디 뭐 염증도 심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냥 수술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노령견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도 저는 이제 처음부터 수술을 막 권하는 건 아니고 보호자님이랑 상의를 많이 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수술을 정말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시간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는 재활치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재활치료를 또 하다 보면 너무 또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재활치료로 했을 때 호전이 된다면 수술하시죠 라는 말씀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보호자의 또 만족도도 또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게 지금 기전이나 이런 것들을 네네. 봤을 때는 사실 쉽지 크게 않죠. 없을 것 같은데 네,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는 아이들 안전하게 이동장으로 이제 이동하시고 집 안에서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조금 미끄럽지 않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발바닥은 아이들한테 신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바닥 그 패드가 마찰에 힘을 받을 수 있게 털을 좀 잘 밀어주시는 거 그리고 발톱도 너무 길지 않게 패드가 이제 발을 닿을 수 있게 땅을 닿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십자인대에서 가장 안 좋은 생활 습관은 갑자기 이렇게 방향 트는 거예요. 막 터깅하는 거 있잖아요. 터그놀이. 네. 그런 것도 별로 좋지는 않고 이제 좀 체중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비만이 뭐 다리뿐만 아니라 뭐 맞아요. 모든 병의 사람도 네. 똑같지만 그런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골두를 절제했을 때보다 훨씬 기능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어느 타이밍에 수술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 보면은 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는 이제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 심해지면 그게 그대로 방치가 되면 디스크까지 터지는